오늘은 아식 채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입문자들과 초보자들 입장에서 질문들을 추려봤어요. GPU 채굴에서 아식 채굴로 최근에 많이 넘어왔잖아요. 채굴기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혼선을 갖는데 GPU 채굴기와 아식 채굴기를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채굴기 하나로만 인지를 하시는데, GPU 채굴기는 이제 그래픽 카드를 꼽아서 채굴기를 만들어서 가동을 하는데 웬만한 코인들은 다 채굴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전용 채굴기보다는 속도가 떨어지고 전용 채굴기라 하면 아식인 거죠. 떨어지는 단점도 있지만 상황에 맞춰서 이것저것 켤 수 있지만, 지금은 GPU로는 무슨 코인을 채굴해도 거의 수익이 없다, 오히려 적자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식도 쉽게 말하면 그래픽카드가 농축된 그래픽카드가 여러 개 들어가 있고 전용 채굴기인 거죠. 이제 예를 들어 비트코인 채굴기다, 비트코인밖에 못 캡니다. 이더리움 채굴기다, 이제 이더리움 못 켜줘.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뭐 이더리움 W, 이더리움 F, 이더 해시 계열만 채굴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죠. 현재 시점에서 수익성이 가장 잘 나오는 채굴기는 어떤 채굴기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카스파죠. 당시에 첫 출시했을 때 계산으로는 한 달에 1억, 초기에 받았던 분들은 하루에 100만 원 이상, 지금은 7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고요. 아직까지도 기기를 못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내에서만 해도 그 정도인데 전 세계적으로 그게 다 배치돼 버리면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대시 사태가 일어날 거예요. 대시 사태는 어떤 거예요? 카스파 채굴기처럼 그때도 대시 채굴기가 나왔는데 수익성이 이만큼 난다, 샀다가 한참 뒤에 받아서 채굴해보면 수익이 안 난다. 자, 그 다음에 수익이 나는 거는 얼마 전부터 새로운 채굴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맨 이더 해시 계열인데 JAS 마이너라고 돼 있더라고요. 수익이 지금 좀 높게 뜨고요. 그 다음에 뜨는 게 L7. L7은 라이트코인 채굴기입니다. 원래는 사람들이 도지 채굴기로 알고 있는데 라이트코인 채굴기예요. L이잖아, 라이트 L이. L7으로 해서 라이트코인을 채굴하면은 도지코인을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근데 도지 수익률이 더 컸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지 채굴이라고 불러버리는 거고, 도지가 예를 들어서 한 10불에서 12불 사이 왔다 갔다 채굴이 되고, 라이트가 한 8불에서 9불, 많으면 10불, 합쳐서 한 20불 초반 이렇게 채굴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수익성 좀 볼 수 있는 게 한국전기로는 안 돼요. 비트코인 채굴기 한국전기는 너무 비싸요. 또 E9 프로, 사람들 예전에 하도 이더로 재미 많이 봤던 분들, 그런 분들도 계셔서 이더리움 채굴기 욕심 많으신데 E9 프로도 이더 해시, 그 나머지들은 뭐 거의 그냥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개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계산해 봐야 되는데. 아까 전에 컴퓨터 필요 없다면서요? 아니 뭐 잡아 죽이듯이 쳐다보고 있어. 아니 이걸 물어볼 줄 몰랐지. 이게 그래도 핸드폰에 있어요. 잠깐만요. 가격이 L7은 뭐 해시 따라 다르지만은 600 초반에서 700 초반까지 보시면 돼요. 해시 뭐 8800, 9050, 9300, 9500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비트 채굴기. 비트 채굴기는 싸요. 한국에서 전기세를 안 내도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합법이든 불법이든 뭐 저는 관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은 이거 돌리면 개꿀이죠. 왜냐? 기기가 100만 원 초반대부터 있어요. 비싸봐야 500만 원 언더예요. 뭐 전기세를 뭐 저렴하게 내거나 뭐 안 내시는 분들은 요거 돌리시는 게 좋죠. 한국에서도. 그리고 이제 카스파 채굴기. 쉽게 말해서 1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7000만 원 있어요. 100기가 1테라, 2테라, 8테라. 뭐 이거는 근데 가격은 계속 바뀌어요. 카스파 채굴기도 자꾸 배송 늦어지니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자꾸 가격을 낮추고 있고요. 소비자가 부담하는 관리비와 전기세, 그러니까 위탁비, 그러니까 총 내야 하는 게 얼마 정도 되는지 좀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L7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45만 원입니다. 원래 좀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다 힘들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카스파나 이런 거는 전기를 더 적게 먹기 때문에 또 더 저렴하고요. 비트도 전기 좀 더 적게 먹지만서도 더 저렴해요. 근데 재산소가 안 나올 뿐이지. 그러면 L7 예시 들었으니까 L7 예시로 하루에 코인이 몇 개씩 채굴되는지. 이게 조금 변동성이 심해요. 개수는 크게 안 바뀌는데 뭐 코인 시세나 뭐 이런 거 하고 또 럭키 터지냐 안 터지냐, 럭키는 채굴을 하다 보면은 요만한 거에다가 이만한 거 캘 수도 있다, 한 번씩.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럭키 터지고 이런 날들은 보상 좀 더 받고, 제가 기준으로 그냥 한 9050 했을 때 평균 한 80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그러니까 적게 나오면은 뭐 한 70만 원, 많이 찍힐 때는 뭐 120만 원까지 찍히더라고요. 근데 120만 원 보고 접근하시면은 조금 속상하고
거의 밑에 좀 잡아서 한 80만 원 정도 잡고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5만 원 빼고 나도 뭐 한 40만 원, 30만 원 수익이 나니까. 채굴기를 돌리는 방법이 저희한테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구매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채굴기 한 대만 구입해서 제가 뭐 집에 남는 창고가 있는데 거기서 돌려도 될까요? 되죠. 얼마 전에도 그렇게 한 대 사가신 분이 있어요. 전기세를 안 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재산성이 안 나는 거 알고서도 비트 채굴기 한 대를 좀 구매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해드렸죠. 141테라짜리. 그때도 뭐 한 200만 원 왔다 갔다 했나? 가격이 그럴 거예요. 주문하면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요? 보통 제가 따로 안내하지 않는 이상 영업일 기준 열흘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이든 구매든 열흘 정도. 이 질문은 진짜 논란의 질문인데 코인을 매수하는 것과 채굴기를 사는 거에 각각 장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저도 상담할 때 제일 막연합니다. 보통 좀 비양심 업체면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채굴하시는 게 좋죠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고객님 성향이라고. 매수 매도 잘 하시고 차트도 좀 볼 줄 아시고 수익 구현 잘 하시면은 그거 하시는 게 맞다. 근데 만약에 막 사놓고 조금 떨어지면 팔았다가 또 올라갈 때 샀다가 또 떨어질 때 팔았다 이러면은 계속 마이너스지 않냐. 나는 좀 편안하게 별 신경 안 쓰고 꾸준히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면 또 채굴을 하시면 된다. 근데 둘 다 어떻게 보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뭐가 좋다고 장담은 못 드린다. 근데 저는 채굴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려요. 입문자랑 초보자들이 위탁이나 구매하기 전에 미리 공부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막 뭐 예를 들어 뭐 이 기계의 스펙과 뭐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 없고 그냥 그거 재원 같은 거는 뭐 비트맨 공식 사이트 같은 거 가면 나오니까 궁금하면 한번 보시고 굳이 안 보셔도 돼. 뭐 알 필요는 없잖아. 아반떼 살 때 뭐 엔진의 성능이 어떻고 뭐 미션이 뭐 어떻고 크게 신경 안 쓰잖아. 아반떼 사야지 하고 사잖아. 그처럼 그렇고 채굴과 코인을 할 때 그냥 가장 기초적인 것만 할 줄 알면 돼요. 거래소를 이용할 줄 알고 지갑 주소를 생성할 줄 알고 코인 전송과 수신을 할 줄 알고 그것만 알면은 되죠. 왜냐하면은 기기를 세팅할 때 예를 들어 S7이면은 도지 지갑 주소랑 라이트코인 지갑 주소 주세요. 라이트코인 지갑은 지금 한국에 없잖아요. 개인 지갑으로 써도 돼요. 거래소 지갑 굳이 안 써도. 그러면은 그 지갑을 적어서 저한테 보내줄 수 있을 정도. 해외 지갑이나 이런 거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위탁하면 방법 같은 거 알려주시나요? 그렇죠. 나 아예 모르겠다. 근데 나 하고 싶다. 좀 알려줘. 이러면 와서 같이 뭐 바이낸스 가입하든지 개인 지갑 하나 만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용하셔라. 핸드폰에 어플 깔아주고 요거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GP할 때도 그랬어요. 몰라. 해줘. 예, 오세요. 바로 업비트 가입하고 K뱅크 가입하고 그게 다 했었어요. 예전에는 진짜 모르는데 하고 싶다 이러니까. 그런 거는 도움 될까요? 왓투마인 보는 법 이런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채굴자들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디폴트로 탑재되는 게 좋긴 한데 그게 뭐 저희같이 이렇게 영업하거나 이런 사람들 하루하루 바뀌는 거 이런 거에 좀 민감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채굴하는 사람들도 계속 보면 나쁘진 않은데 굳이 볼 필요는 없고 그래도 내가 채굴 투자할 건데 알고는 있으면 좋죠. 하긴 채굴 투자하는 게 좀 마음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계속 그거 확인하면은 그것도 좀 웃긴 것 같긴 해요. 스트레스 받죠 또. 오늘 채산성 왜 이래 이러면서. 어차피 채굴기는 돌아가는데. 아식 채굴기의 수명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요 근래 진짜 아식 문의가 많이 들어오면서 수명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수명이라는 게 물리적인지 소프트웨어적인지 설명드리기가 애매하더라고요. 물리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으나 알고리즘, 채굴, 해시 파워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수명이라면 수명이겠죠. 정상적으로 달리는 차이지만 연비가 안 좋다. 오히려 적자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명이 다 된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감히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코인 개수 채굴되는 거는 계속 같아요. 근데 코인이 예를 들어 라이트코인 10만 원일 때랑 50만 원일 때랑 5만 원일 때랑 만약에 당장에 지금 도지가 10원 되고 라이트코인이 만 원 된다. L7도 수명 다 된 거예요. 극단적으로 설명드리면은 근데 갑자기 지금 도지가 다시 1000원이 되고 라이트가 100만 원이 됐다. L3도 현역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물리적인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몇 년 이상은 돌릴 수 있다 이런 거 있을까요? 저번에 얘기했잖아. L3 그 지금 한 7년 됐잖아. 돌아가잖아요. 물론 이제 계속 돌리는 게 오히려 더 기계 컨디션이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놔뒀다가 습기 먹었다가 좀 녹슬었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돌려도 손 좀 보면은 돌아는 간다. 단 당연히 소실되는 부품들도 많겠죠. 예를 들어 열대 세팅하면은 한 뭐 5대가 돌아간다거나 요 그 부품 요 넣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막기 해서 절반을 살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고장률로 따졌을 때는 GPU보다 훨씬 고장이 덜 나지 않아요? 아식 세기기랑 GPU 세기기를 만져보면은 아식이 편합니다. GPU는 트러블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한 공장에서 찍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메인보드 나오고 라이저 카드 이상한 거 막 꼽아가, 그래픽 카드 막 꼽아가 돌린다 보니까 트러블도 발생하고 뭐 라이저 부품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비트맨에서 통으로 찍혀가 나오는 거잖아요. 정말 편해요. 전원 스위치도 없어요. 그건 전원 꼽으면 바로 켜져, 빼면 꺼져. 이거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쇼트 날 것 같기도 한데 꼽으면 켜지고 빼면 꺼져요. 초기 불량 아니고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채굴TV에 위탁을 맡기면 어디에 있는 채굴장에서 채굴이 되나요? 저희가 대형 채굴장들 이런 것들 다 이제 문을 닫았잖아요. GPU 채굴기들이 다 속된 말로 망했으니까 가슴 아프다 그냥. 내 그래픽 카드들 BGM도 안 틀었는데 왜 BGM이 들리지?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제 GPU 채굴기들 다 손을 받고 망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공장은 뭐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뭐 대표님 개인 채굴장이 있어요. 작은 거 채굴기 돌리는 문제는 없어요. 거기서 이제 원하시면 이제 위탁을 좀 받아드리고 하는데 경산입니다. 대구 사무실에서 한 차 타고 한 20-30분 한 번씩 뭐 퇴근하다가 잠깐 들려서 보고 갈 때도 있고 출근할 때 들려서 보고 올 때도 있고 제 집이랑 가까워가지고 거기가. 채굴기 구매랑 위탁 중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구매를 하면 좋고 어떤 사람은 위탁을 하면 좋고 이런 게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GPU 때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맥락상 몇 대 이상 하면은 내가 돌리는 게 낫다. 라이트코인 한 대 돌리는데 전기가 3.5kg예요 10대를 돌리려면 35kg가 필요해요. 보통 일반 상가 건물 얻어갖고는 전기가 10kg 미만이에요. 소음 문제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외진 곳에 임대를 하거나 내 창고를 짓거나 해서 들어가야 되고 전기 증설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규모는 무조건 위탁이 저렴하다는 거죠. 왜? 저희가 45만 원 받는데 100%가 전기세예요 그게. 그럼 자기가 돌려도 그만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인터넷 깔아야 되죠. 전기 증설 작업해야 되죠. 전기 내선 작업해야 되죠. 인터넷비 내야 되죠. 세콤 내야 되죠. 임대 받았으면 월세 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또 내 인건비도 들어가겠죠. 왔다 갔다. 규모가 커지면은 자기가 하는 게 맞아요. 몇백 대씩 되면 자기가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소규모다 위탁이 맞아요. 집에서 못 돌리냐? 소음 엄청나요.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뭐 소음 그렇게 안 크던데? 하다가도 실제로 가보면은 깜짝 놀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좋은 거죠. GPU 채굴은 이제 완전히 끝난 건가요? 왜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아까 전에 끝났다고 얘기했잖아요. 믿었던 알려마저 가버렸죠. 가버렸고 나머지 아식 저항이 있는 코인들은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 레이븐이나 이런 것들은. 저항이 있다는 건 또 어떤 건지? 아식 저항, 전용 채굴기가 안 나온다는 거죠. 오직 GPU로만 채굴해야 되는데 전기를 너무 많이 먹고 카드를 너무 갈고요.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은 사실상 끝났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채굴자들이 갖춰야 될 마인드셋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야, 그런 것까지 제가 제시해야 돼요? 마인드까지 제가 제시할 수는 없고 그래요. 이제 지금 시기에 접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타이밍을 조금 캐치하실 줄 아시는 분 같기는 해요. 이 말이 지금 잘못되면 이게 뭐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저도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또 어느 정도 많이 좀 알아보고 오셔요. 뭐 관광기라든지 뭐 이런 거 그 정도 마인드로 진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참 이제 불장 때 막 이러다가 얼만데요? 생각보다 비싸네요. 굉장히 공격적인 말투도 많아요. 딴 데는 그 가격에 팔던데 왜 니들은 이 가격에 파냐? 이러시는 분들은 아마 빨간불 막 뜰 때 많이 전화 옵니다. 싸고 좋은 건 세상에 없어요. 저희가 그 정도 측정을 하고 하는 거는 거기에 맞는 포지션들의 인건비를 배치를 하고 그만큼 좋은 시설을 투자를 했고 그 시설의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솔직히 개인으로 하면 더 싸게 해도 돼요. 내가 혼자 해서 내가 관리하고 내가 하면 괜찮죠. 근데 그런 분들 하면 항상 사단이 터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알아보고 공부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진입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죠. 제가 늘 말하잖아요. 본인 돈 투자하시는 겁니다. 업자 말만 듣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저는 비양심적이지는 않아요. 저희한테 오시면은 무조건 하라고 권하지도 않아요. 고객님이 대출 생각 있다 하시면 저는 돌려보냅니다. 왜? 대출해서 제가 피똥 쌌거든요. 진짜 여윳돈으로 하셔야 돼요. 최대한 저희는 양심을 지키고 하는 거고 본인 돈 투자하시는 거니까 최소한의 공부는 하셔야지.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안 듣고 아쉬운 말 안 하고 당당하게.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그렇구나 이해해주세요 이래버리게 된다고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저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입문자 아식 Q&A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아식 질문이나 뭐 정보 같은 걸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확실히 돌아와요? 돌아와야죠.